서울대 N번방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요, 이른바 딥페이크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굉장히 대범한, 굉장한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시안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서울대판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대학교에서 발생하는 카톡 성희롱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발생되어 왔던 카톡 성희롱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 이런 문제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건의 경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서울대 N번방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요, 주범인 박모 씨와 강모 씨가 서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검거된 일당 중 5명 중 2명이 서울대 출신 졸업생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학교를 10년 이상 재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것을 합성해서 합성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오픈해서 유포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만 6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서울대 동문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 유포된 합성 사진이나 영상이 총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심지어 이 사건의 특징은 단순히 제작하고 자기들끼리 돌려본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텔레그램 대화, 그러니까 이거 막 유포하고 있다는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이걸 피해자에게 직접 보내는 굉장히 대범한 그런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도대체 어떤 규정으로 처벌이 될까요? 우리 형사특별법 중에는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보시면 카메라 등 여러 장비들을 이용한 성범죄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몰카범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14조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규정이에요. 그러다가 14조의 2가 2020년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죠. 2020년에 신설된 이 규정이 무엇이냐면 이른바 딥페이크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럼 딥페이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음성도 포함이 됩니다.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편집, 가공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장난치기 위해서 웃긴 장면을 편집했다, 이것은 딥페이크 규정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특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4조의 이 1항이 편집, 합성, 가공만 해도, 쉽게 말하면 만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고요. 2항을 보시면 사후에 그것을 반포한 자, 유포한 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합성물을 제작한 것만이 아니고요, 제3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유포하기도 합니다. 나누어 보는 행동 자체가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 규정에는 제작과 유포를 거의 동일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히 제작한 것과 유포한 것에서는 유포한 행위가 훨씬 더 중한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항 2항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벌금형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3항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리 목적은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형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거나 금전적 거래가 오간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면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오픈했다. 인적사항을 노출하거나 전화번호, 이름, 학교 이런 걸 노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수십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적인 그런 연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상 정보를 유출하거나 노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면 당연히 피해자는 이 가해자와 그런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걸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글, 그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으로 타인에게 무슨 카카오톡 또는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갑자기 야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범행을 세트로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합성물을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돌려봅니다. 그러면 반포, 유포 해당하겠죠. 세 번째로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전달을 해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성인인 경우에는 구속이 되거나 감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성인인 경우, 청소년인 경우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범행이요,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보호처분의 정도는 편집한 영상의 수준이라든지 편집을 하게 된 동기, 편집한 양,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소년원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경한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영상물을 보내면서 협박을 했다. 예를 들면 너 이런 영상을 돌고 있다, 이런 거 지우려면 나한테 뭘 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의 3에 보면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가 있고요. 이 규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쉽게 말하면 무슨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많은 이제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들이 개정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또다시 이런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사건이 터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이 적절히 처벌을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대판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된 후에 법원의 재판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